네, 이제 이번에는요, 6조 직계제에 이어서 세종 때의 의정부서사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 사료 이전에 보았던 것이 이제 6조 직계제, 태종 때 6조 직계제였는데요. 제가 아마 그때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태종 때 6조 직계제를 보고 있는 이 사료는 태종 때의 사료가 아니라 세종 때 의정부 서사제를 시행을 하면서 태종 때 있었던 일을 언급한 것이다. 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 텐데요. 지금 이 사료는 앞에서 보았었던 6조 직계제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의정부 서사제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앞에서 했던 걸 떠올려 보신다면 태종 때 6조 직계제를 시행을 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재상을 둔 뜻에 맞지 않기도 하거니와 그 다음에 태종 때 그렇게 시행했던 것도 본 뜻은 그게 아닐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살짝 지금 방향을 틀고 있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한자가 나오느냐 하면 지금이라고 하는 지금 금자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의존하다 할 때 의자입니다. 이거는 물론 이제 옷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어디에 기대다, 의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태조죠. 그럼 이거는 뭐 해석할 이유가 없죠. 태조, 이성계를 의미할 겁니다. 그러면 해석 자체는 태조가 만든 법에 의거해서 자,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그죠? 태조가 만든 법에 의거해서 자, 그 다음에 역시 6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6조를 한번 또 표시를 해보고요. 자, 그러면 태조께서 만든 법에 의거해서 6조에서는 각각 맡은 바 또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자, 6조에서는 각각 맡은 바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뒤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각각 소직 맡은 바 이거는 이제 해석은 가볍게 하겠습니다. 자, 모두 먼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글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이 글자가 여쭈다라는 글자입니다. 도금은 이제 품이라고 도금을 하게 되는데요. 요즘은 사실상 뭐 잘 안 쓰기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뭔가 여쭙다 할 때 이 품을 쓰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이제 학교에 가시면, 학교 물품을 사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죠? 복사용지를 살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학기 초에는 학교에서 문구류 같은 걸 일체로 다 사다가 주는 학교도 좀 제법 있을 건데, 그때 이제 교무기획부 기획 정도가 실질적으로는 물건을 사자라고 해서 어떤 서류를 올려야 됩니다. 아니면 학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각 부서마다 각자 독자적으로 서류를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올리는 것을 품의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즘은 거의 잘 안 쓰겠죠. 그래서 이제 이 품자가 고를 때 쓴다라는 정도? 그 정도만 한번 알아두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뜻을 해석을 한다면 여쭙다. 자, 그렇게 품자로 보시면 되고, 근데 생각보다 이게 현대에서는요, 뭐 기품, 성품 이럴 때도 이 품자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냥 여쭤보다, 여쭙다. 그렇게만 한번 보시고, 자, 그럼 해석을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모두 먼저 여쭈어본다. 어디에라고 뒤에 나옵니다. 그죠? 어디에? 자, 그런데 어디에 여쭤본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의정부가 나오네요. 그래서 의정부가 역시 여기에서는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6조, 의정부 이 둘 간의 관계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6조에서는 맡은 바에 따라서 모두 왕에게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여쭤봐야 된다? 그렇죠. 의정부에 여쭤보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6조 직계제에서는 6조가 왕에게 직계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관계를 그렇죠. 의정부에게 여쭈어 보는 것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따라서 의정부의 정치적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이게 의정부 서사제의 핵심입니다. 6조가 왕에게 직접 계할 건 계한다. 직계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의정부에게 모든 것을 여쭤보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다음 한장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정부는 이라고 나옵니다. 역시 의정부는 또 표현을 해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 상자가 나오는데 이 상이라고 하는 글자는 우리가 보통 이제 상업할 때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동사로 쓰일 때는요. 상의 하다,
회의하다, 상의. 자, 요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제 도자가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도자라고 하는 것은 정도 도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측정하다 뭐 이런 뜻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 측정하다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 두 개를 합쳐서 결국은 그 가부에 대해서 적정한지를 상의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상도라고 하는 것 자체를 한 번에 그렇죠. 뭔가 회의하는 것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요? 의정부에서는 상도 가부, 가부를 논의한다. 자, 이렇게 의역하는 연습 한번 해두시고요. 상자 잘 기억을 해두십시오. 일반적으로는 상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회의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런 연후에 그러고 난 이후에요. 계문한다. 이제 이거는 해석 안 하는 게 낫죠. 여쭤볼 건 여쭤본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쭤볼 거는 여쭤본다. 자, 그렇게 하시고 뒤에 취지라고 하는 것은 크게 뭐 의미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그냥 계문할 건 계문하고 됐죠? 계문할 건 계문하고 그 다음에 돌릴 환자네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다시 뭔가 돌려보낸다는 얘기가 될 건데 뒤에 육조가 또 나옵니다. 그러면 뭔가 계문할 건 계문하고 나서 그것을 내려주게 되면은 네, 다시 육조에서 어떻게 하라? 시행하라 이렇게 됩니다. 자, 요 그림 잘 그려지실 수 있죠? 전체적으로 왕에게 직접 계문하는 것에서 이제는 어디에 계문하는 것으로? 의정부에게 계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제로 뭔가 상의할 게 있다면 그 상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렇죠. 의정부가 시행을 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해석은 다 된 거고요. 뭐 이 취지를 이제 궁금해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 취지라고 하는 것이 이 당시에 이제 사용되는 것으로 놓고 본다면 가질 취자에 그 다음에 뜻지자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뜯을 수는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일종의 임금의 허가, 네, 그걸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디테일하게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6조가 의정부에게 물어볼 거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의정부에서 그 의정부에서 가부를 논의한 다음 연후에 계문을 하면 왕이 어떻게 한다? 취지, 허가를 해주겠죠? 이 취지를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왕이 허락을 해주면 다시 6조에 되돌려 보내서 시행하게끔 하는 것.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 한자만 해석을 하면 뒤에 거는 역시 조금은 수월할 겁니다. 한번 지우면서 깔끔하게 한번 다시 해석을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줄 금의 태조 성헌 태조 때 만든 법에 의거해서 6조가 맡은 바 소직 맡은 바 모두 먼저 의정부에 여쭤보고 의정부에서 상도 가부 그 가부를 논의한 연후에 계문을 하게 되면 취지 왕이 허락을 해줄 것이고 왕이 허락을 해주면 환 6조에게 되돌려 내려보내고 시행을 하라. 자,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미 이 두 줄에서요. 6조 직계제에서 의정부 서사제로 바뀐 것을, 즉 의정부 서사제를 이미 다 볼 수가 있다는 것. 핵심은 바로 이 두 줄에 있다는 것을 봐두시고요. 다음 한자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연속해서 다음 한자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시 오로지 유자가 나왔고요. 오직 유자가. 자, 요거도 뭐 해석을 굳이 안 해도 되겠죠? 아, 이제 역시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이조와 병조를 한꺼번에 서술을 했네요. 그러면 이제 이조, 병조, 이것도 하나의 주요 키워드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제외할 제자의 줄 숫자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제외하다고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관직을 주다라는 의미를 애초에 이 제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직을 주는 것을 제수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거는 네, 바로 헷갈리지 않고 관직을 주다 아니면 그냥 제수한다라고 그대로 도금 자체가 뜻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조와 병조에서 관직을 제수하는 것, 이조와 병조에서 관직을 주는 것.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병조도 나오네요. 자, 그러면 다시 병조는 분리를 시켰는데요. 병조가 용군, 쓸용자의 군사, 군자죠? 그러면 이제 병조가 군사를 쓰는 것,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조와 병조가 관직을 제수하는 것, 즉 실제로 관리 인명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6조 중에서 이조와 병조가 가지고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죠. 제가 이제 보통 수업을 할 때 이조의 문선사하고 이조의 무선사를 좀 얘기를 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관직을 줄 때 조선시대 굉장히 중요하게 태클을 걸 수 있는 권리이면서 자기 후임자를 추천할 수 있는 권리, 이런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전랑이라는 거 역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전랑이 속해 있는 것이 이조와 병조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동인, 서인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의 그 이유를 얘기를 할 때 이조 전랑을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이제 전랑 중에서도 병조 쪽보다는 이조의 전랑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분당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역시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게 좋겠죠. 자, 이쪽으로 돌아와서 이조와 병조에서 관직을 제사하는 것과요, 병조에서 군사를 쓰는 것. 자, 그 다음에 뒤에 형조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조, 병조, 병조, 그리고 형조. 자, 형조는요, 요거는 우리가 앞에 육조 직계제에서 본 적이 있죠. 네, 사형수라고 해석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입구 안에 사람이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네, 갇혀 있다라는 의미라고 했는데요. 자, 사형수를 네, 그 다음에 제외하고요. 사형수를 제외하고서 농결, 형결이니까 농결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결정하는 것, 그 형벌을 결정하는 것. 자, 요렇게가 일단 하나의 문장이 될 겁니다. 앞뒤 문장에서는 우리가 좀 알고 있다면 이 오로지에서요, 어떤 배경 지식이 있으면 해석이 사실 되느냐 하면, 이 의정부 서사제에서 거의 모든 일들을 의정부에게 주지만 세종이 실질적으로 이제 인사권이라든가 병권은 이 의정부에 주지 않는다는 배경 지식을 알고 있으면 이게 그 문장임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해석을 적절하게 아마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뒤에 문장을 한번 더 보고 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매끄럽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글자는 이의 내자에다가 사람 인자를 붙여서 독특하게 이제 잉이라고 하는 도금이 나오는 건데요. 뭐뭐로부터 인하다, 뭐뭐로부터 뭐 이렇게 의미가 있는데, 보통 해석을 할 때는 그래서 이거는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문장에서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할잉, 뭐뭐로부터 무엇이 나타나다라는 의미가 조금 들어가 있는 건데, 인할잉이라고 한번 봐두시고요. 그러면 지금 본조, 여기에서 이제 본조라고 하는 것은 이조, 병조, 형조 등등 6조를 얘기한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역시 이 본조는 6조로 봐두시고요. 그러고 보니까 뒤에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가 나왔네요. 6조 직계제 할 때 이 직계를 봤었죠. 다시 한번 더 확인합니다. 그러면 본조, 즉 6조가 직계 시행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위에 거랑 한번 문맥을 맞춰보세요. 뭔가 전체적인 일을 확실히 의정부한테 준 건 맞으나 이조와 병조에서 관직을 제수하는 것과, 그 다음에 군사를 쓰는 것, 용군하는 것과, 그 다음에 형조에서 사형수 외에 뭔가 형벌을 결정하는 것, 이런 것들은 본조, 즉 6조에서 직계한다. 이거는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일단 왕에게 직계하는 거죠. 그래서 인사권하고 병권은 왕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자, 그렇게 이제 시행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러고 나서 뒤에 보면은
네, 보고할 보자가 일단 보이네요. 뭐 알릴 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에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뭡니까? 정부죠. 그러면 이 정부라는 것이 결국은 또 뭐가 되는 겁니까? 의정부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그러면 이제 인사권 문제하고 군사 서는 문제하고 사형수를 제외한 여러 가지 이제 형벌을 결정짓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왕에게 직접 먼저 하고 사후에 의정부에 보고하는 것에 따라라 이렇게 되는 거죠. 따를 숫자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즉시라고 하는 거니까 굳이 해석을 할 필요가 없죠. 곧 즉자죠. 자, 그렇게 보면은 이것도 이제 해석이 끝났을 겁니다. 일단 정부도 한번 표현을 다시 강하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줄부터 지우면서 할 건데요. 일단 두 번째 줄부터 한번 저는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줄부터 자, 의정부부터입니다. 의정부가 가부를 논의한 연후에 계문할 거는 계문하고 취지 왕이 인정을 허락을 하게 되면은 육조에 내려보내서 시행을 하라. 다만 오로지 이조와 병조에서 제수, 관직을 내려주는 것과 용군, 군사를 쓰는 것, 그리고 사형수 외에 형벌을 결정하는 것, 형조가 결정하는 것은 본조가 직계 시행하게끔 하라. 예, 이런 거는 해석 안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자, 직계 한다.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은 역시 왕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곧, 네, 의정부에 보고를 하라. 자, 그렇게 이제 문장을 한번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권 문제라든가 병사 문제는 의정부에게 여쭤보지 말고 왕에게 직접 하고 나서 의정부의 사후에 논의를 하라라고 해서 이 부분은 왕이 모든 권력을 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한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한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을 여자에 있을 유자에 그 다음에 안일 미자에 네, 마땅할 당자죠. 자, 그러면 미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아니불자랑 같은 의미니까 마땅하지 않는 게 있다면 자,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마땅하지 않는 게 있다면 미당 마땅하지 않는 게 유 있다면 만약에 자,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의정부가 또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의정부에서 종 따른다. 그리고 뭐 한다? 네, 네, 심사할 심자에 네, 그 다음에 이제 봉박하다의 박이죠. 또 그냥 제가 이거 안 적으면 요즘 인터넷 용어에서 신박한데 이렇게 들으실까봐 신박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를 하면서 이 박이라고 하는 글자는 한 번 정도 본 적이 있죠. 자, 어디에서 주로 보게 되느냐 하면 그렇죠. 뭐 대간의 역할을 얘기를 할 때 서경, 간쟁, 봉박 이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때 쓰는 것이 바로 이 봉박의 이 박자를 씁니다. 그래서 봉박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박자는 좀 알아두면 좋겠죠? 봉박하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 자, 그렇다면 일단 다시 한번 더 요 두 개의 문장만 해석을 한다면 마땅한 것, 뭔가 마땅한 것이 없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아까 자연스럽게 해석을 했냐면 뭔가 합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의정부에서는 심의하고 그 다음에 논박하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따를 종자에 이 자가 있는 것은 그냥 심박에 따른다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심의하고 논박하라. 자, 그리고 다시 경자가 나오네요. 그죠? 자, 요거는 이제 도금이 경으로 해도 좋고요. 갱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도금이 어차피 두 가지가 있는데 다시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다시 계문해서 시행하라.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정도는 뭐 크게 문제는 없죠. 지금 빨간 빗줄로 그어져 있는 심박. 요것만 좀 잘 이해를 한다면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뭔가 문장이 엄청 긴데요. 제가 볼 때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전임. 그리고 재상. 자, 이 부분이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건데요. 나머지는 사실은 좀 제가 볼 때는 말장난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전임하고 재상, 지의라고 하는 지의 요까지. 자, 이제 요걸 해본다면 재상에게 전임한 뜻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재상에게 전임한 뜻. 그리고요, 뒤가 아니라 앞에. 옛날에 고자, 그리고 합당하다, 합치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옛날에 재상에게 전임한 그 뜻에 합당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구구절절 뭐 여차, 이와 같이 한 즉, 이거는 이제 법칙자라기보다는 즉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차 즉은 지금까지 쭉 얘기한 거 있죠. 이렇게 하는 것은 곧 여러모로 합당하다. 뭐에 옛날에 재상에게 전임한 뜻에 합당하다. 이렇게 이제 두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가 아니라 결국은요. 세종 때 의정부 서사제를 시행하는 것이 옳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요. 생각할 유자. 요것도 별로 사실은 해석에는 도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도 되고요. 이것도 이제 미륵할 때도 쓰이기도 하지만 너희자라서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희자를 썼거나 어조사를 썼을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거는 예조죠, 예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조. 그래서 너희 예조에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너희 예조에서 아래쪽에 중외에 효유 널리 알리거라. 이 효자는 보통 우리가 새벽 효자죠. 그리고 이제 유라고 하는 것은 깨우치다 이런 거고, 최근에 우리가 수업에서 유자가 나타난 것은 그렇죠. 명나라에서 홍무제가 6가지의 성리학 또는 이제 유학적인 어떤 도덕을 발표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유라고 하죠. 그때 쓰는 것이 유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런 것들을 중에 널리 알리거라. 그냥 이 정도로 얘기를 하면 될 겁니다. 새벽 효자도 새벽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역시 유자처럼 타이르다, 깨우치기 하다. 새벽이니까 뭔가 다 깨우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자 그 정도 한번 봤고요. 이제 지우면서 다시 한번 더 해석을 하고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줄부터 갑니다. 같을 여자에 있을 유자에 미당 합당하지 않은 게 있을 경우에 있다면 의정부에서 심의하고 논박을 한 다음에 다시 경 또는 다시 갱, 다시 개문하여서 시행하게 하라. 그러면 끝났고요. 여차적, 지금까지 이러한 것이 옛날에 재상들을 전임한 그 뜻에 합당하다. 여러 가지로 합당하다고 본다. 그러하니 잘 생각해서 이거는 제가 붙인 겁니다. 유의 예조에서는 중외의 효유 널리 알리도록 하여라. 이것이 바로 나의 뜻이니라. 이제 육조 직계제는 폐지되느니라 라고 세종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한자 해석인데요. 자, 요 바로 앞에서 봤지만 그래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세종이 의정부에게 모든 권한을 다 줌에도 불구하고요. 일반적으로 두 가지는 안 준다고 얘기를 하죠. 인사권하고 그렇죠. 병권은 주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는 좀 외우고 있으면 좋겠고요. 사료 속에서는 형조가 사형수를 논하는 것은 의정부로 가지만 나머지는 역시 또 육주가 직계 하라고 했는데요. 그것까지 알아두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서 육조 직계제와 의정부 서사제를 살펴봤는데요. 조선의 정치 운영 원리에서는 참으로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의정부를 중심으로 돌아가느냐, 이게 이제 의정부 서사제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육조 중심으로 돌아가느냐, 이것이 육조 직계제인데요. 이 육조 직계제는 즉 육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곧 왕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왕권의 강화를 의미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의정부 서사제는 그러한 육조 직계제를 일정 정도 막는 것이 되는 것이고, 재상들이 실제로 정치를 운영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거는 왕권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정부 서사제에 대해서는요,
정도전의 재상 중심의 정치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맥을 같이 한다라는 그런 평가들도 있죠. 자, 그런 중요한 정치 운영 원리인 의정부 서사제와 지난 회차에서는요, 6조 직계제를 살펴봤습니다. 한자들도 한번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우리는 또 새로운 한자 사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